옛날 옛적 깊고 푸른 산속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특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면역력을 키우는 비법을 알고 있었는데 그 방법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숲의 힘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숲속 산책을 즐겼습니다. 숲이 주는 신선한 공기와 피톤치드는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속 산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지역 식물의 활용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다양한 약초와 식물이 자라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섭취하거나 서로 조합하여 차로 만들어 마셨습니다. 특히 인삼과 홍삼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마늘과 생강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항염 효과를 누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천연 발효식품 섭취였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김치, 된장, 간장, 천연 요구르트와 같은 발효 음식을 일상적으로 섭취했습니다. 이러한 발효 음식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 시스템을 튼튼히 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운동과 햇빛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날씨와 상관없이 매일같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햇빛이 충분한 날에는 이를 놓치지 않고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기 위해 밖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적절한 햇빛 노출은 면역력 증진에 있어 필수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고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행복하려 애쓰지 않았고 자연 속에서 그저 조용히 살아가는 것 자체를 즐기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정신건강을 강화하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도시 사람들은 이 마을의 면역력 비법을 배우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과 가까워지는 삶의 방식을 배우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결국 이 작은 마을의 자연적인 면역력 강화 비법은 널리 퍼져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나는 항상 바쁜 일정과 잦은 과제, 시험 준비로 인해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다. 수업과 아르바이트로 하루가 꽉 차 있었고 유일한 여유 시간은 친구들과의 수다나 짧은 잠으로 보내곤 했다. 그렇게 운동 부족 상태가 몇 년간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나에게 하루 30분 정도만 운동해봐 라고 권유했다. 처음에는 웃어 넘겼다. 내가 언제 운동할 시간이 있냐는 핑계가 입에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친구는 정말로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에서 거는 것이었기에 조금은 미안한 마음에 그래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침 30분 조깅이었다.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야 했고 30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첫째 날은 숨이 턱턱 막히고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신기하게도 운동이 끝난 후에는 개운한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어쩌면 이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뜨거운 몸을 식히는 동안 나는 조금씩 내 삶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조깅을 꾸준히 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내 몸은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다.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근육도 조금씩 생기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전보다 훨씬 활기차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일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리고 공부나 일에도 집중력이 높아져 성과가 더 좋아졌다. 내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일상 속 작은 것들을 쉽게 지나치지 않게 된 것이다. 조깅 중에 마주치는 자연의 아름다움, 길가의 핀 꽃들, 바람에 일렁이는 나무들은 나에게 큰 위안과 영감을 주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나는 자연스럽게 하루 30분 운동을 더 이상 귀찮은 것이 아닌 소중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와 같이 운동을 시작한 몇몇 친구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운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했다. 우리는 때때로 함께 운동 계획을 세우고 주말에는 하이킹이나 자전거 운동을 하며 새로운 장소를 탐방하기도 했다. 이제는 운동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것은 하루 30분, 딱 그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짧은 시간에도 꾸준히 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이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하루 30분 운동, 그 놀라운 혜택은 단순한 건강 증진에 그치지 않는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 스스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변화시키는 힘을 가졌다. 이처럼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작은 행동들이 빚어낸 결과를 통해 나는 누구보다도 생기 넘치는 오늘을 살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20살이 되던 해 민지는
자신의 피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를 하며 스트레스로 인해 얼굴에 생긴 작은 트러블들을 보며 고민에 빠졌다. 그러던 중 민지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 들려주셨던 자연을 이용한 피부관리 이야기가 떠올랐다. 할머니는 항상 자연이 주는 혜택을 믿었다. 그녀는 민지에게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곤 하셨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연의 치유력은 피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민지는 인터넷과 책을 통해 할머니의 조언을 더 깊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레몬과 꿀을 이용한 천연 마스크를 시도했다. 할머니는 항상 레몬은 자연의 백신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미백과 정화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민지는 레몬과 꿀을 섞어 얼굴에 바르고 약 15분 정도 놔두었다가 미온수로 세안했다. 사용 후 피부가 탱탱하고 촉촉하게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음으로 민지는 알로에 베라를 활용하기로 했다. 마침 집마당에 할머니가 키우시던 알로에 베라가 있었다. 알로에 베라는 탈촉진과 진정 효과가 탁월하여 태양에 노출된 후 피부를 진정시켜준다. 민지는 알로에에 즙을 짜내어 얼굴에 발랐다. 차가운 알로에 젤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며 바로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지의 피부는 눈에 띄게 좋아졌다. 그녀의 친구들은 비싼 화장품을 사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건강해졌냐고 물어왔다. 민지는 자연이 준 선물을 활용하고 꾸준한 관리가 그 비결이라고 미소 지으며 설명했다. 민지는 또 다른 천연 재료인 오트밀을 사용해보았다. 알레르기 반응 없이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안전한 자료였다. 그녀는 오트밀 가루를 우유와 섞어 각질 제거제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피부 결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충분한 수면과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한 피부의 필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자연적인 재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이 만나며 그녀의 피부는 건강하고 빛나게 되었다.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민지는 할머니에게 자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알려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 지혜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연관리법으로 인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자연의 선물을 소개하며 나누고자 했다. 네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대기업에서 야심차게 커리어를 시작한 진우는 30대 중반을 넘어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어울리는 건 일상적 축구 경기나 가벼운 바 배팅들이었지만 그의 몸은 점점 더 긴장되고 피로해졌다. 이야기의 시작은 하나의 점심때였는데 진우의 흉부가 갑자기 꽉 막힌 것처럼 느껴졌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고 쉴 새 없이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이 불안했다. 부랴부랴 근처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심계항진이라 진단을 내렸다. 그 사건을 계기로 진우는 자신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이전까지 성공이란 철저히 성공적인 직장 생활에 달려있다고 믿었다. 긴 근무 시간, 끝없는 회의, 잘해야 한다는 압박 등은 그의 일상이었다. 건강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것은 마치 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러나 당장 심계항진이라는 경고를 받고 나서 그는 건강을 더는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넷을 뒤지며 스트레스 관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찾기 시작한 진우는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 하루 중 몇 시간을 자신만을 위한 휴식이나 취미생활에 투자하는 것이 그리 사치가 아닌 필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 비로소 작업 효율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접했다. 그때부터 진우는 일과 삶 사이에 장벽을 세우기 시작했다. 매주 한 번은 회사 일을 잊고 완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회사에서의 모든 결정이 반드시 그에 의해 내려져야 하는 것은 아니란 걸 깨달았다. 대신 동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여하며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팀의 성과는 오히려 좋아졌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동료애가 생기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무리할 진우는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독서를 즐겼다. 특히 반려견과 산책하는 시간은 진우에게 일과 스트레스에서 잠시 벗어나는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그의 정신건강과 함께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점점 스트레스가 줄어들자 진우의 혈압은 안정되었고 심장 두근거림도 사라졌다. 심계항진의 기억은 영원히 그의 가슴에 남아있겠지만 이젠 그것을 통해 깨달은 교훈이 더 크고 중요하게 자리 잡았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일을 잘 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가와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그리고 건강하게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진우에게 있어서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목표가 아닌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성공이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됨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